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6편 대공황과 공시제도 8화 뉴딜 정책은 과연 성공했는가. 6-8화 시작하겠습니다. 뉴딜의 랜드마크들, 뉴딜이 이뤄낸 성과들을 한번 사진을 보시죠. 뉴욕의 맨하탄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터널이죠. 지금도 이 터널을 이용해서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베이 브릿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다리죠. 뉴욕의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이것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후버댐, 뉴딜 재정 투자에서 큰 대규모 사업을 일으킨 대명사죠. 후버댐. 높이가 200m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게 200m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조지 워싱턴 다리, 아주 예쁜 다리입니다. 맨하탄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죠.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걸 많이 만들었지만 수치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로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요, 뉴딜 시기 동안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37년, 38년 가면 다시 19%로 올라갑니다. 실업률 추이를 보면요. 대공황 전에는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1920년에 격동의 20년. 그런데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1933년 정점을 찌르죠. 25%의 실업률입니다. FDR의 뉴딜이 시작되면서 점차 하락하는데 37년, 38년에 다시 불황이 옵니다. 그래갖고 19%까지 가서 결국은 실업을 완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공황 시작 때는 왜 그렇게 경기가 곤두박질 쳤느냐? 통화정책 실패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밀턴 프리드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대공황은 자유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였다. 그래서 연준 개혁이 있기 전에 현대은행이 도산하고요. 통화량이 3분의 1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합니까? 연준 개혁을 하고 지난번에 설명한 공개시장 조작이란 걸 통해 갖고 이자율을 확 떨어뜨리죠. 그렇지만 1933년까지는 통화량이 축소돼서 실업률이 생긴 겁니다. 즉 통화 수축이 실물 경제를 갖다 건드린 겁니다. 대공황 말기에는 왜 그러면 반등을 못했느냐? 뉴딜 정책을 써서 케인즈가 처방을 내렸죠. 어떻게 하냐? 경기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뭐냐? 재정 적자가 되면 국가의 신용도는 떨어진다. 재정 적자라는 게 뭐예요? 세입과 세출을 볼 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으면 이제 재정 적자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 투자 규모를 축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1937년도 경기가 재추락합니다. 경기 회복이 어려웠던 건 결국 FDR의 재정 투자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재정 유지하다 보니까 충분한 강도의 재정을 못 썼다. 즉 폴 크루그만이 이런 말 했죠. 뉴딜은 방향은 옳았으나 규모가 작았다. 그래서 결국 군수 동원기에 비로소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일어나고 지출이 GDP 대비 40%까지 늘어나고요. 1942년 후에는 실업률이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뉴딜을 성공시킨 거죠. 그렇지만 제도 개혁의 성과는 협력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라는 게 뭐냐? 미국에 의한 평화. 이게 2차 대전 후에 쭉 한 40년 유지되죠. 결국 그런 기반을 이때 다 만듭니다. 이제 소셜 시큐리티와 와그너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됐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액트라는 건 사회보장법이라 그러는데요.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를 세운 법인데 최초란 뜻이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요, 국가가 개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든 뉴딜의 입법입니다. 철학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개인이 알아서 아담 스미스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즉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된다. 사회보장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SSN을 받는 겁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받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은행 계좌를 열 때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연금 기록 관리 목적인데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행정, 금융, 사회 모든 영역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SSN이 없으면
운전면허증도 못 취득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지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소셜 시큐리티 이런 카드를 들고 다녔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은 어떻게 됐느냐? 와그너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미국 노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겁니다. 그전까지는요, 노동운동이라는 건 아주 과격했어요. 총격전이 일어나고, 노동자는 옛날에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노동 상권이 강력히 보장이 됐습니다. 와그너법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산업별 노조들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산업별이 아닙니다. 업종별입니다. 즉,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모인 겁니다. 옛날에 길드 제도죠. 우리나라도 금속 산업노조, 공공기관 노조, 이게 다 산업노조입니다. 그래서 35년에 350명이었던 게 45년에 1,400명으로 증가하고, 물론 이제 이 와그너법은요, 그 후에 너무 노동자 위주로 갔다 이래갖고 태프트 하플리법으로 노조 권한이 조금 제한됩니다만, 어쨌든 과격했던 노동운동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연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연준 공개시장 조작 좀 더 알아보자. 제롬 파월 의장이 여기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2.5%로 동결된데 미국 금리가 4.5%죠. 왜 이렇게 우리가 금리 그럽니까? 트럼프도 금리나 니네들 금리 안 하면 나 다 갈아버릴 거야 뭐 이러죠? 못 가르죠. 왜? 14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거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준은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얼 맨데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회대 고용,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깝도록 고용을 촉진할 것.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킬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 2% 정도로 맞출 것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거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뭐와 뭐의 균형점이에요? 실업률을 낮추면서 인플레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상충되는가 한번 볼까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겠죠. FOMC가 금리 인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뉴욕 연준이요. 민간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합니다. 국채를 매입하고 뭐를 줘요? 현금을 주죠. 그러면 민간은행은 현금이 풍부해지죠. 현금이 많다는 건 뜻이 뭐예요?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죠. 이게 바로 공개시장 조작 방식입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국채를 매도합니다. FOMC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연준이 국채 매입하고요. 그러면 은행의 준비금이 증가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출이 늘어나죠. 대출이 늘어나면 소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 증대 목표가 달성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인플레가 발생해요. 요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 때문에요.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거의 반대입니다. 국채를 매도하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이 축소되죠. 대출이 축소되면 어떻게 해요? 총수요가 억제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죠. 부작용이 생기죠. 고용도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준 이사장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티가 너무 과열되기 전에 손님들 손에서 칵테일 잔을 뺏어야 된다. 이게 뜻이 뭐예요? 인플레가 너무 되기 전에 금리 인상을 미리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꾸로죠. 고용이 너무 나빠지기 전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대공황시의 경영이 발달했습니다. 경영 기법이 발달했는데요. 관리 회계, 비용 분석, 조직 관리, 회계 중심에서 경영 전략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관리법, 포디즘, 사업 부재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MBA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컨설팅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 직업으로 나타났어요. 왜? 첫 번째는 대공황이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이 파산하고 구조조정업 이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컨설턴트가 필요하죠. 경영 효율화, 재무 안전화, 조직 개편 이런 게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뉴딜 정책에서 규제가 확대됐습니다. SEC 설립하고 증권법, 회계 공시, 또 와그너법, 사회보장법 하니까 인사노무가 복잡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컨설턴트가 필요했죠. 대표적인 컨설팅 기업이 맥켄지라는 회사, 아서 디 리틀, 또 부즈 알렌 해밀턴 이런 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케팅 기법도 발달했는데요. 소비자 조사가 발달해서 이때 이제 갤럽, 닐슨 이런 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P&G에서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브랜드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업부로 됐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히어 라디오 광고가 시작돼서 전성기를 맞았고요. 인쇄 광고에도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스타 마케팅 이런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뉴딜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뉴딜은 결국 진주만이 살렸죠. 진주만이 당했습니다.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세계의 군수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6-9와 루즈벨트의 전시 르네상스를 보겠습니다.